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이너 처리 1팀 발표를 맡게 된 주정헌입니다. 저희 팀에서 저를 포함한 최상우님, 김지연님, 백지윤님, 민주원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Achieving Human Parity on Visual Question Answering이라고 하고요. 그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이제 내놓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본 모델의 이름은 앨리스 마인드라고 불립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 장 넘겨갔는데, 네. 일단은 간단하게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은 지금 요 장표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자연어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해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사람이 공을 하나 들고 있는 사진을 보고 이제 현재 이 이미지에 몇 개의 손가락이 있느냐,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커먼 센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손가락은 5개다. 혹은 V 표시를 했을 때는 사람 손가락이 2개겠죠. 그런 거랑 다르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서 매우 컨피던스가 높은 확률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손가락은 4개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꽤 인공지능스러운 이제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VQA라고 이제 결국 불릴 텐데, 이제 VQA 챌린지는 이제 예전에 그 IEEE라든가 이제 CVPR에서 진행되었던 워크숍이고요. VQA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펠로우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요 해당 VQA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이제 VQA 2.0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VQA라는 거는 생각보다 좀 오래된 분야입니다. 이제 오래되면 오래되고 좀 이르다면 이르다고 볼 수 있는 이제 2016년인데 16년을 기점으로 매해 이제 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이제 이 본 논문 같은 경우도 작년 2021년에 이제 수상을 했던 논문 중 하나입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료가 많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VQA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찾아본 거, 저희 팀원이 찾아본 거는 2016년이고요. 그리고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장병탁 교수님께서 이제 2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국내에서에 대한 그 연구는 좀 매우 적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어 데이터셋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과거에서부터 쭉 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연구에서는 이제 지금 다들 흔히 알고 있는 CNN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연어 질문이 들어가면 이제 RNN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질문을 이해한 다음에 정답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라이트한 모델들을 사용해서 VQA를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물론 요 해당 요 사진은 좀 유명한 사진인데, 사실 요 그림과 사진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단순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What color is her eyes? 물론 뭐 요거는 이제 딱 요 눈만 찾고 눈의 색깔을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mustache라고 해서 이제 수염이겠죠. 수염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요런 좀 괴기한 사진을 만들어서 넣은 케이스도 있고, 뭐 이제 뭐 피자 사진을 넣고 뭐 몇 개의 슬라이스가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찾는 문제들인데, 이제 요게 이제 초기의 그 이미지 데이터셋이고요. 요쪽에 보시면은 이제 yes or no입니다. 결국은 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느냐, 여자가 걷고 있느냐, 남자가 걷고 있느냐, 걷고 있는 사람의 옷이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기다 아니다 이런 식의 되게 좀 단순한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연구가 되었고요. 이제 바이너리 비주얼 퀘스천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조금 더 후반으로 오면 이제 살짝 더 이제 리즈닝스러운 이제 뭐 who is wearing glasses, 좀 더 이렇게 누가 쓰고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그 육하 원칙스럽게 계속 뭔가 이제 질문이 진화가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발표할 앨리스 마인드의 데이터셋은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올라와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논문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먼 퍼리티라고 하는데 이 앨리스 마인드라는 이 연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총 이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람 수준의 모델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 수준이라는 거는 오픈된 질문에 응대를 해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일단 처음에 되게 거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omprehensive Feature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요 문제는 결국 이제 멀티 모달과 이제 멀티 태스크가 이제 통제되어 있는 모델. 그래서 크로스 모달 러닝을 좀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게 피처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엔지니어링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러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좋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을 이제 새롭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수 논문들도 프리 트레이닝을 많이 내서 이제 좀 매우 중요한 논문들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요 앨리스 마인드라는 것도 그중 하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모달리티를 이제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엮어서 그다음에 그 비전과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프리 트레이닝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챌린지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거는 아마 요 해당 논문에서만 특이하게 좀 제한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연구를 찾아본 건 아닌데 널리지 가이드 MOE라 그래서 말 그대로 임의의 태스크를 하나 주고 거기에다 같이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딥러닝 사용하기 전에 인공지능이 보통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 불리잖아요. 룰 베이스죠. 이제 머신러닝이긴 하지만 룰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 엑스퍼트 시스템의 모방을 따서 이제 만든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학습으로 배우는 게 힘드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의 지식을 기계한테 좀 더 알려주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배워보자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요 네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휴먼 퍼리티, 사람 수준으로 가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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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그 익스퍼트를 저기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표현입니다, 표현. 네네. 그러니까 실제 엑스퍼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 네네. 엑스퍼트스럽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럼 학습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했는지 그 혹시 뒤에 좀, 설명을 네, 드리는데요. 이것도 뉴럴 네네. 네트워크입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좀 듣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Beyond Existing Approach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전 연구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Diversity of Image, Visual Signal인데요. 이제 좀 더 다양한 이미지상의 시그널을 잘 잡아서 가지고 학습을 해보는 방법이 목표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요 시그널들이 이제 나중에 다 벡터로 바뀌면 이제 우리가 불리는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컴바인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피처로 잡힌 것들이 리전 베이스 피처가 있고 그리드 베이스 피처가 있고 패치 베이스 피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미지 처리 쪽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면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리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반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리전이라 하면은 특정 이미지의 영역을 이제 박싱해서 그거에 있는 물체가 뭔지 이제 탐지하는 거겠죠. 오브젝트 디텍션이 들어가는 그런 피처 중 하나고, 그다음에 그리드 피처는 이제 그 전체 그리드 시그멘팅을 해서 이제 요 피사체에서 뒤에 뭔가 다른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고, 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뭔지, 뭐 실내인지 실외인지 교실인지 체육관인지 뭐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그리드 피처가 학습이 들어가고요. 패치는 이제 그 패치죠. 말 그대로 이제 그 채널로 이제 그림을 쭉쭉쭉 쪼개서 그 채널별로 이제 이제 여기에서 인덱스가 들어가 있죠. 이제 그 시퀀스가 들어가 있죠. 이제 시퀀스별로 그 장면에 패치 안에 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이제 기타 특성들을 찾아내는 이제 패치 베이스 피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만틱 갭을 이제 좀 더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제 결국 요거는 이미지의 레프레젠테이션과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얼라인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고자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 논문에서도 그러고 다른 이제 기타 논문들도 제안이 되었을 거잖아요. 요 해당 논문에서는 싱글 스트림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싱글 스트림 아키텍처랑 듀얼 스트림 아키텍처의 차이점은 이게 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싱글 스트림은 말 그대로 좀 이질적인 데이터, 멀티모달리티의 데이터를 바로 온라인을 해서 하나의 인풋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듀얼 스트림은 이제 두 번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이제 독립적인 컴포넌트를 새로 생성을 해서 거기에 두 개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논문이 듀얼도 해봤지만 효과적이지 않아서 싱글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해볼 만큼 다 해봤다 논문도.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Mixture of Expert라고 해서 MOE 패러다임을 좀 더 적용을 했다. 그래서 MOE 패러다임 안에는 텍스트 리딩 엑스퍼트가 있고 클럭 리딩 엑스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모달리티를 수행하기 위한 크로스 모달 러닝인데요.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읽어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배경 지식 자체가 좀 많이 필요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일단 제가 이해한 바에서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주얼 피처는 방금 말씀드렸던 리전 브리드 패치가 있고요. 일단은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결국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가 해당 지역의 정보들을 잘 캡처를 해서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해서 시만틱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버텀업 텐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작은 리전, 그러니까 작은 리전들로부터 작은 오브젝트로부터 좀 더 큰 오브젝트까지 이제 어텐션을 수행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일런트 리전, 그러니까 매우 정교한 리전들을 이제 잘 만들어서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피처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이제 캡처하는 건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배경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리드 레벨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이제 로우 레졸루션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 이제 HW 곱하기 C 피처라고 써있는데 결국은 H는 이제 데이터의 그 레프레젠테이션이고 이제 W는 웨이트고요. 그다음에 C는 이제 채널입니다. 이걸 가지고 피처 맵을 만들어서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제 크로스 모달리티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레이어는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한 1차원의 그 벡터로 바꿔주는데 그 벡터를 가지고 이제 벡터가 들어오면은 이제 디멘전이 줄어들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학습한, 그러니까 이제 다른 피처들도 존재하잖아요. 그 피처들을 같이 학습해서 동시에 뉴럴 네트워크에 통과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패치로 아까 잘라놨던 피처들을 같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VIT에 통과를 시킵니다. VIT에 통과를 시켜서 이제 뭐 그리드 베이스 피처랑 함께 이제 컨볼루션이 좀 더 간편해지는 효과가 있고 풀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 셀프 어텐션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VIT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좀 더 다른 그 메커니즘으로 학습을 해서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들어가고요. 텍스처럴 피처는 사실 좀 간단합니다. 버트 인베딩을 사용하고 이제 질문이 들어갈 거잖아요.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CLS 토큰이랑 세퍼레이트 토큰 넣어서 이제 문장 인코딩하고 나머지 정답들은 그냥 CLS 토큰으로 구분해서 텍스트로 던져서 넣어주게. 이게 다고 이제 뭐 바뀌는 건 없어요. 그래서 버트가 사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모달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일단은 요 아래쪽 1번을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피처, 비전 피처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전 피처들이 여기서 인코딩이 돼서 하나씩 들어가고 여기는 버트로 텍스트 이제 요 친구들이 방금 설명드렸던 건데 여기로 다 인코딩 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버트죠. 버트가 인코딩 돼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학습이 쭉 되겠죠. 그럼 학습이 되면은 이제 요 각각의 이제 그 마스킹된 그 토큰 사이사이에 이제 매칭되는 것들이 뭐뭐뭐가 있는지 이제 그 서로 다른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 질문에 맞는 의미를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는 몇 살이냐 이러면은 yes or no라고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랭귀지를 러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들어가서 그 걸맞은 대답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크로스 모달리티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어텐션을 수행하는 건데 이제 랭귀지 레프레젠테이션 있고요. 그다음에 비전 레프레젠테이션 있는데 요걸 이제 온라인 합니다. 사실상 온라인인데 이제 콘캐트네이트 한 거고 이 콘캐트네이트를 한 것을 이제 쿼리 벡터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어텐션을 수행을 합니다.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데 요 얼라이언트 돼 있기 때문에 두 개씩 부는 겁니다. 그럼 총 4개가 나오죠. 그럼 총 4개 서브 매트리스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걸 어텐션 스코어링을 하면은 4개의 어텐션 스코어링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게 멀티 모달리티이기 때문에 이 어텐션 스코어가 총 4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크로스 모달리티 러닝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프리 트레이닝의 모태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프리 트레이닝은 이제 이러한 모델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 트레이닝이 이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지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버터랑 똑같게 마스크 랭귀지 프레딕션, 그러니까 이제 그 텍스트 지문이 들어온 부분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에 맞는 글자나 뭐 문장 순서가 맞는지 이런 것도 이제 수행을 하고, 오브젝트 디텍션, 이것도 이제 마스킹 된 거니까 랜덤하게 이제 그 리전 사이에 있는 그 이미지들을 마스킹해서 그 구멍을 뚫겠죠. 어떤 거 뚫고 어떤 거 안 뚫고 그걸 이제 랜덤하게 뚫어가지고 맞추는 학습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미지 텍스트 매칭, 이거는 뭐 강아지한테 고양이라고 하고 고양이한테 맞게 고양이라고 하고, 요 미스매칭이랑 매칭이 된 그 이미지 페어를 섞어서 학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지 퀘스천 앤서링은 말 그대로 이제 기존의 그 VQA를 하려고자 하는 그 태스크를 똑같이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꾼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합니다. 라고 이제 총 4가지 프리트레인 태스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중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프리트레인이고, 근데 이 프리트레인에 더 나가서 MOE를 이제 적용을 합니다. 엑스퍼트가 들어가는데, 이 엑스퍼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리딩 엑스퍼트는 말은 좀 어렵지만 결국 OCR입니다. 그래서 Structural ML이라고, 저도 이제 이건 선행 연구 같긴 한데, 이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을 가지고 OCR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끄집어낸 텍스트를 가지고 VK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럭 리딩 엑스퍼트. 그러니까 이제 요 텍스트 리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VQA 데이터 셋 안에는 그림,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위에 이제 글자가 써 있어요. 근데 데이터셋에는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못 찾았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글자마저도 찾게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거는 사람이 생각을 해도 저기 안에 글자 있는 것까지 신경 쓰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까 싶은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엑스퍼트는 그것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의미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OCR의 그 역할을 같이 넣어서 거기에서 뭔가 좀 더 정보를 찾아가지고 학습을 해보는, 조금 더 논리지 가이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럭 리딩 엑스퍼트는, 이거는 조금 저도 보면서 되게 놀랐던 건데, 그 안에 또 다른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텍터가 있고 하나는 리더가 있습니다. 디텍터는 말 그대로 이미지 안에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바운딩 넷 박스 안에서 보겠죠. 그리고 리더는 요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이제 디텍팅이 된 사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레진의 백본이 되는데, 레진의 백본을 가지고 이제 채널 와이즈 어텐션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뭐 스페이셜 어텐션이라고도 사용하는데, 뭐 서로 다른 이제 얼라이먼트 모델이니까 뭐 이건 어떻게 사용하기 나름이고, 중요한 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계학습이라는 게 피상적 물체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간은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1시에 보기로 했는데 2시로 인식하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이 클럭도 한번 학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 시간 개념도. 그래서 이 그림 안에 있는 그 클럭 리딩을 학습을 시켜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룰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보통 기계는 시간이 총 12시간이라는 거 몰라요. 근데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이 총 12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최대한 클럭 리딩 엑스퍼트,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잘 읽을 수 있는 인공지능까지 이제 들어가서 학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같이 앞에 프리팅 했던 거랑 프리 투게더, 그러니까 합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브 태스크랑 메인 태스크를 구분해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중간에는 이제 뭐 질문이 어떤 게 들어오든 간에 있잖아요. 어쨌든 그 맞는 에이전트에 들어가서 학습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게이팅 네트워크가 들어가고, 그 게이팅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스위칭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앨리스 마인드는 총 3가지 태스크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에이전트를 좀 더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프리트레이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이제 요 모델이 앨리스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그 크로스 모달 스코어 계산하는 매트릭스 나온 슬라이드에서요. 네. 약간 항상 좀 이런 랭귀지랑 그 텍스트랑 이미지랑 피처 구할 때 좀 궁금한 건데, 얘네 두 개가 항상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막 예전에 달리 이런 거 보면은 그 텍스트랑 이미지랑 비중을 좀 조절해서 실험하는 그런 케이스를 봤었는데, 여기서도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확인해 본 게 있을까요?
제가 확인해 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꼭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 논문에서는 weighted attention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수식에서 보시면 weight가 곱해서 들어가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weighted가 여기에 어떤 그 바이어스가 들어가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바이어스를 뭐 이미지에다 더 줬는지, 뭐 랭귀지에다 더 줬는지는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 웨이트가 트레인 가능한 파라미터가 아니고 주는 파라미터인가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같은 웨이트 아닌가요? 그게? 아, 그러니까 이제 트레인 웨이트가 초기 값에 주시는 걸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학습 과정에 어, 그 바이어스를 좀 더 주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해한 네. 거는 당연히 초기 웨이트의 웨이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프리트인 데이터셋이 더 있는데 그냥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셋만 간단하게 맛배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 코코라고 불리고요. 이제 이미지 캡션입니다. 말 그대로 그 자막이죠, 자막인데 뭐 자막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림을 뭐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지금 야구 사진 보시면은 네, 배트를 들고 있는 아저씨가 뭐 기다리고 있다, 뭐 스윙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영어는 잘 못하는데 어쨌든 뭐 보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가 같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캡션이 하나 들어가고 퀘스천 앤서링도 이제 이러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what is the color of the hydrant? 그러니까 이제 그 소화기가 무슨 색이냐? 당연히 빨간색이긴 한데 뭐 얘는 실질적으로 이 빨간색인 애를 찾아서 빨간색이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여기서는 뭐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이라고 얘기하고 검은색, 블랙 앤 옐로우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yes or no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관식 문제죠. 은근히 이제 주관식으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서 대답을 하는 데이터셋도 같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비주얼 genome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인데 이거는 좀 더 제가 좀 보면서도 좀 놀라가지고 이걸 다 사람이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 리전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man playing frisbee 뭐 color 뭐 man wear hat band 해가지고 이 리전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요 리전만 잡힌 게 아니고 뭐 여기도 잡혔고 여기도 잡혔고 뭐 여기도 잡혔고 뭐 여기도 잡혔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다 설명하는 글들을 여기다 다 태깅을 해놨고 그럼 이거 간에 또 릴레이션십이 뭔지 여기다 다 라벨링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아래 퀘스천 앤서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질문들을 던져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데 학습을 한 모델은 요러한 어트리뷰트, 요러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을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좀 신기한 게 이 수많은 정보들을 다 알고 데이터를 만든 것도 대단하지만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알 수 있는지가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셋이 프리트레이닝 이상 됐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했으니까 이제 BQA를 하려면 이제 파인 튜닝을 해야겠죠. 파인 튜닝은 사실 이제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좀 더 질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뭐 몇 장 있고 퀘스천은 몇 개 있고 yes or no 넘버는 이제 넘버죠. 뭐 몇 개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 others는 이제 말 그대로 주관식이나 common sense reasoning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뒤에 나올 텐데 common sense reasoning 좀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샘플들을 쭉 학습을 해가지고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그림들 한번 볼까요? 뭐 버스가 있는데 one endangered animal to feature the truck. 뭐 bald eagle. 예, 그 이제 뭐 요 트럭 위에 무슨 그림이 있느냐, 무슨 동물이 있느냐, 그럼 요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글. 예, 대박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이제 독수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심지어 bald eagle, 그러니까 대머리 독수리라고 하는데 뭐 실제 얘가 대머리 독수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른 이제 그 보기 항들이 있었을 텐데 다 제끼고 다른 그럴싸한 대답을 맞는 거. 그다음에 Where is the driver go to turn the right 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교통 신호를 보고 오른쪽 돌아가냐 왼쪽 돌아가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하는 선택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운전자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라 볼 수 있고 When is the picture the taken? 그러니까 언제 찍은 거냐? 그러면 이제 차를 봐도 이거 언제 찍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럴싸하게 알 수는 있죠. 이제 이 여성이 이제 그 웨딩 드레스 입고 있고 남자는 턱스도 입고 있으니까 웨딩 드레스 웨딩 시기겠군. 웨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이미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요 when이라는 질문과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요 when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잘 찾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건데 그 대답을 아주 잘 찾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당연히 뭐 우산 아래 몇 명 있느냐, 2명의 여자, 단순히 사람도 아니고 2명의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상당히 좀 질문 자체가 아까 앞에서 봤던 16년도, 17년도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질문들을 하고 있고, 사실상 사람이 질문하기도 좀 대답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튜닝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쭉쭉쭉해서 얘가 제일 잘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앨리스 마인드가 성능이 제일 좋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뭐 보니까 프리트레이닝과 베이스 모델이 있고 라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드웨어 자원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네,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 봐서는 일단 이 부분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는 성능이 제일 좋게 나오더라 보고 있고, 리절트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엑스퍼트를 썼을 때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 OCR을 했을 때랑 그다음에 이제 시계를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얼마만큼 더 잘 나왔는지 쭉 보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커먼센스 널리지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리즈닝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는 거죠. Snow is on the ground.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눈이 왔느냐, yes죠. 그리고 이게 좀 신기했어요. What type of the food is being sold 해가지고 지금 요 사진만 보고 지금 무슨 물건들을 팔고 있느냐, 무슨 음식들을 팔고 있느냐 이런 건데 도넛이죠, 도넛. 근데 사실 도넛이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도넛을 팔고 있는 건데 한 사람이 봐도 힘든 것들을 잘 찾아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 뭐 개, 고양이 그 분류할 때도 나오던 문제인데 그리즐리라는 베어를 잘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더 다양한 질문들이랑 대답을 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VQA가 좀 상당히 좀 재밌는 태스크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 데모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데모 보시면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밸류에이션 할 때도 휴먼 애노테이션이랑 그 그라운드 트루스랑 그다음에 이제 저기 앨리스 마인드가 추론한 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서 평가를 내리는데요. 뭐 보시면은 What is the brand that laptop 해가지고 뭐 애플 하는 거죠. 랩탑이 일단 있는 걸 찾고 요게 애플 맥북이네. 이걸 찾아가지고 사람은 당연히 1이라고 하고요. 앨리스 마인드 요거 이제 100% 1이라고 추론을 해가지고 대답을 매겨주고 있죠. 그라운드 트루스는 당연히 1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그런 환경에서 그림과 대답을 찾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했다고 보시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발표 여기까지고요. 또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